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센서 스트입니다. 현재 저희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인도 북부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로 인하여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에 파키스탄이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인도가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은 현재 전쟁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보자고요. 이 일이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유권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카슈미르인데요. 이곳 카슈미르에서 2025년 4월 22일에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발생한 곳은 유명 휴양지이기도 한 팔감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이곳에서 두세 명의 무장기한이 갑자기 들어와 관광객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오마르 압둘라 잠무 카슈미르 총리는 X를 통해서 사망자 수는 아직 확인 중이라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요. 최근 몇 년 이내 발생한 공격 가운데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살아남은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슬람 구절을 외우라고 지시했지만 이슬람 구절을 외우지 못하자 피해자들에게 총격했다고 합니다. 이 주도한 단체는 레지스턴스 프론트라는 단체인데요. 이들은 파키스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라슈카르 에타이바의 위장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라슈카르 에타이바는 190명 이상이 사망한 2008년 뭄바이 연쇄 저지른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었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즉각 인도로 귀국하게 되었고요. 인도 정부는 이번 공격을 인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무장 세력의 뜻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는 이러한 파키스탄이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곳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힌두교 순례자를 비롯하여 민간인을 겨냥한 반인도 무장단체 공격이 여러 차례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파키스탄이 지속적으로 인도에 대한 공작을 실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일으킨 단체가 파키스탄을 기반으로 하는 체다 보니까 더더욱 확신을 산 모양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 외무장관인 비크람 미스리는 수요일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공격이 파키스탄이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파키스탄에 대해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주요 국경을 즉각 폐쇄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요 국경은 와가 아탈의 국경입니다.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오르에서 인도로 가는 가장 가까운 국경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의식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에 있는 화물 운송터미널과 철도역이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인데 물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국경 폐쇄를 지시하면서 이 지역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파키스탄 국민을 인도 내에서 48시간 이내에 나가라고 명령하면서 파키스탄 국민들에 대한 추방 명령도 조치하기도 했고요. 파키스탄 주재 인도 외교관들을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 내에 머무는 파키스탄 국방부관에 대해서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했는데요. 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선언이 이루어지면 파키스탄은 즉시 해당 직원의 파견을 중단하거나 파견 중이더라도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직무의 정지와 함께 해당 직원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보통 외교관 추방이라는 말을 대중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인도가 이걸 선언함에 따라 인도 내에 있는 파키스탄 국방무관을 추방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타국의 외교관에게 부과할 수 있는 외교 제재 중 국교 단절을 제외하면 가장 큰 제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이것인 것 같은데요. 인도가 파키스탄과 맺고 있었던 인더스 수자원 조약을 중단한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흐르는 인더스 강은 모두 인도를 지나가서 파키스탄으로 향합니다. 물론 정확한 발원지는 중국 티베트 고원이긴 합니다만 인도를 무조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조약을 중단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1960년에 인더스 수자원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파키스탄은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파키스탄의 경작지의 80%가 인더스 강을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요. 파키스탄의 관계시설의 93%가 인더스 강을 직간접적으로 의존합니다. 당장 인더스 강을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사람만 해도 1억 5,300만 명 이상입니다.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 5,500만 명인데요. 파키스탄 인구의 60% 이상이 인더스강의 수자원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지금 인더스강을 끊어버린다고 선언했으니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카라치, 라오르, 멀탄 등과 같이 파키스탄의 주요 대도시는 전부 다 인더스강에서 직접 물을 끌어올립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인더스강을 끊어버리면 파키스탄의 GDP의 25%가 날아간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파키스탄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물 부족 국가인데 여기서 인더스강의 유량을 차단하거나 크게 줄인다면 그 영향은 파키스탄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식량 생산이나 전력 공급, 식수 문제가 연이어 터지게 되는 겁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국군이 달린 일이나 마찬가지죠. 특히나 1947년에 발생했었던 제1차 카슈미르 전쟁에서도 인더스강을 둘러싼 수자원 분쟁의 핵심이었는데요. 1960년에 세계은행의 중재하에 조약을 체결한 이후 파키스탄과 인도가 여러 번 충돌하긴 했지만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인더스강을 직접 차단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도가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상황이 정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의미죠. 파키스탄은 상황이 점차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부랴
잡으려 대응책 마련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하였는데요. 여기에 군과 민간의 최고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아직 파키스탄의 대응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파키스탄의 정부 관계자들이 언론과의 대화를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파키스탄 정부가 말한 내용 중에 유심히 볼만한 걸 그나마 뽑자면요,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인 카와자 모하마드는 인도가 오랫동안 회피하려고 노력해온 조약을 파기하기 위한 구실로 불행한 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전군의 최고 경계태세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책이 나오면 기회가 될 때 그때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닙니다. 두 나라는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의 여파는 아시아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높죠.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인더스강에 대한 차단을 인도가 선언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양국 모두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양쪽 다 끝장난 다는 것은 양국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전면전이 날 가능성이 작긴 한데요, 만에 하나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2019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에 인도가 파키스탄 측의 폭탄 테러를 이유로 48년 만에 파키스탄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실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인데요. 이때 인도 경찰 30여 명이 넘게 사망했거든요. 서로 공중전도 하고 전면전 직전까지 갔는데요. 다행히 파키스탄과 인도가 미국의 중재하에 이후 진정을 되찾으면서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무력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전면전보다는 국경을 중심으로 한 국지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적경지대에 포병과 병력이 대거 배치될 수 있고 양측이 공습 수준의 제한적 보복 공격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 간 전쟁이 갖는 파괴력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전투보다는 외교적 압박과 국지적인 무력 시위가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이번 테러가 미국의 부통령인 JD 벤스 부통령이 고위급 외교사절단과 함께 인도에 방문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이게 메시지였는지 아니면 단순 우연이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아카일로를 치닫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입장을 아직은 표명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대사관 철수나 자국민 철수도 아직은 진행이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난다면 미국은 이를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겁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에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란 핵 협상에 집중할 수 없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을 막으려고 하겠죠. 상황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인도가 조처하고 파키스탄이 어떤 조처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을 더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인더스강의 물 흐름을 통제한다고 선언한 이상 파키스탄은 구군이 걸린 일이기도 하므로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말뿐이고 미국이 대사관이나 자국민을 철수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단순 전쟁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체류 중인 시청자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을 유의깊게 보시고 외교부의 공지를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